저도 국산 땡땡 우유를 먹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정말 잘 먹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쭉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왜 매일 하루 한두 잔 이상의 우유는 꼭 마시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권정훈 쌤 얼마나 드세요, 우유? 저는 하루 무조건 2잔 이상. 진짜 무조건 2잔 이상. 저도 한 1.5잔 정도는 먹거든요. 왜 이렇게 의사들은 우유를 마시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아 청소년 시기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고 병원균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노년기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인해서 근감소증이 생길 우려도 상당히 높고요. 칼슘이나 비타민 D 부족에 의해서 골다공증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양소 보충도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장기와 노년기 모두 하루에 한두 잔 이상의 우유 섭취해 주시는 게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우유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칼슘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의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분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요, 한 잔 200ml 기준으로 6g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이 단백질의 흡수율 또한 한 90%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주고 항균작용, 항바이러스 효능이 뛰어난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몸의 기본 면역력을 담당하는 면역글로불린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대표물질인 라이소자임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균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1차 방어막 역할을 해줍니다. 진짜 좋은 거는 다 들어가 있네요, 우유에. 각종 면역력, 단백질, 칼슘에 필요한 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사증후군은 고중성 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이 복부 비만과 함께 나타나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요, 허혈성 심장병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4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인 대사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량을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우유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코호트 조사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 우유 섭취는 중년 이후에 대사증후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고, 그 효과는 저지방 우유보다 일반 우유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신기한 결과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우유를 먹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지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대사증후군을 더 증가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은요, 이 필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100ml당 3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우유에 든 지방은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합성 효소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지방과 유당 모두 대사증후군을 낮추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30세를 정점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자연적으로 빠져요. 특히 이제 노년기가 될수록 단백질 섭취량도 줄고 운동량도 아무래도 부족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근감소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 근감소증을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감소증 환자분들 보시면 걸음걸이도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근지구력도 떨어지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함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많아지게 돼요. 또 골다공증, 낙상,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사망률도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우유 한 잔을 먹는 것이 근감소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그 용인 세브란스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학과 연구팀이 한국 성인에서 우유 섭취 빈도와 근육량 및 근력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2008년에서 201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했고요. 그 결과 성인에 있어서 하루 1회 미만의 우유 섭취군은 하루 1회 이상의 우유 섭취군에 비해서 근감소증 발생 확률이 1.25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평균 9년 동안의 추적 관찰을 통한 그 코호트 연구에서도 보면은 우유를 하루 1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군이 1회 미만 섭취한 군에 비해서 꾸준히 근육량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우유의 섭취는 그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 단백질의 20%는 조청 단백질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류신, 이소류신, 발린의 함량이 높고 2시간 이내로 빨리 소화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유에는 양질의 단백질, 칼슘과 같은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셔서 우유를 마시면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 혹은 가스가 차는 이런 힘든 증상이 있으셔서 우유를 안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채식, 비건을 지키기 위해서 우유는 이제 동물성이니까 그래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대체 음료로 드시는 게 아몬드 음료, 귀리 음료, 쌀 음료, 그리고 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료들이 대체 우유라고 막 불리고 있는데 이게 우유라고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우유라 함은 원유를 멸균이나 살균 과정 정도만 거치고 다른 식품 첨가제를 넣지 않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몬드 음료, 귀리 음료 같은 이런 식물성 대체 음료 같은 경우에는 우유 성분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료들은 대체 우유라고 부르면 안 되고 대체 음료다. 음료네. 식물성 대체 음료다. 이렇게 부르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식물성 추출 원액에 물과 기타 식품 첨가제를 넣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구성 성분 때문에 우유와는 영양 성분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에 우유와 두유류의 소비 시장 추이 및 영양 성분에 따른 효능 비교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시판되고 있는 41종의 우유, 66종의 두유, 53종의 식물성 대체 음료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나 호르몬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매일 체중당 1.0에서 1.2g 정도는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우유의 경우에는 100ml당 2.5에서 5.6g, 평균적으로 3.1g이었지만 기타 대체 음료의 단백질 함량은 극히 낮아 단백질을 보충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평균 0.7에서 1.0g 이하의 단백질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우유의 3분의 1 이하여서요. 이걸로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에 매우 불충분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 먹는 거지 단백질 섭취하는 것 때문에 그런 대체 음료를 먹지 마라. 네.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면역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함량은 우유의 경우에는 제품마다 100ml당 50에서 225mg 범위에서 평균 118.0mg을 함유하고 있었는데요. 식물성의 아몬드, 귀리, 쌀이나 견과류 등을 원료로 한 식물성 음료는 칼슘 함량이 극히 낮아서 칼슘을 보충 강화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함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탄수화물과 당류가 있겠는데요. 우유는 종류에 따른 차이 없이 전 제품에서 3에서 5.5g 범위로 평균 4.5g 정도 함유하고 있었지만 두유와 식물성 음료는 제품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각각 1.1에서 9.5g, 0에서 14g, 되게 편차가 크죠? 따라서 두유나 이런 식물성 대체 음료는 제품에 따라 우유보다 당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보통 식물성 음료들은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당류 중에서도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보다 혈당을 갑자기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습니다. 최근 수입 멸균 우유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국산 우유를 마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유의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은 체세포수와 세균수인데요. 그 중에서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이고 세균수는 얼마나 청결한 상태에서 착유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국산 원유는 ml당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으로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세균수는 3만 개 미만으로 1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낙농 선진국보다도 엄격한 품질로 관리되고 있어서요.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또한 국산 우유는 착유 후에 2-3일 내에 유통이 되는 거에 반해서 수입 멸균 우유의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유통 기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국산 우유는 훨씬 더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산 멸균 우유는요, 이 원유 등급의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데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약간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의사인 저는 지금도 하루에 우유를 꼭 한두 잔 이상씩은 꼭 마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칼슘 같은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락토페린, 면역 글로불린 같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기 때문이죠. 예, 저의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그래놀라에 우유를 타서 먹으면 대략 한 1.5잔 정도의 양을 한 번에 먹게 되거든요. 준범쌤은 어떻게 드세요? 저는 뭐 그냥 우유 생우유를 원샷 때립니다. 아, 그냥 원샷. 저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국산 땡땡 우유를 먹고 있는데 수입되는 우유를 먹을까 말까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정말 잘 먹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쭉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국산 우유로 네. 끝까지 쭉 원샷 합시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하루 한두 잔의 우유와 함께 건강한 식단 챙겨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국산 우유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안녕.